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4월 CPI가 예상대로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지난 이틀 동안 크게 올랐던 밈 주식들이 돌연 폭락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미리 진단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00% 관세 방침을 발표했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4월 CPI가 발표됐고요. 우선 수치 자체는 시장 예상치에 대부분 부합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석탄이 하루인데요. 예.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 관심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4월에 미국의 인플레 지표, 석탄일 때는 PPI 생산자 물가, 오늘은 CPI. 물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10시 정도에 발표했습니다는. 대체로는 PPI는 예상보다 좀 웃돌았죠. 예. 근데 파월 의장이 아주 적기에 사실 인플레 안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완충 역할을 했고요. 오늘 그 더 큰 관심이 됐던 CPI는 예상치대로 딱 부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예. 지금 김채연 PD께서는 그 전년비로 이렇게 전년 동월비가 되겠죠. 월별 지표니까. 그래서 3.4% 나온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상치가 3.4%였죠. 그리고 근원 CPI도 예상치가 3.6%에서 지금 정확하게 3.6%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강력한 안박은 안 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된 것도 다행이다. 왜 이 정도로만 다행이냐 하면 1월 달과 3월 달까지 그 수치 보면 예상치보다 이렇게 실적치가 실제 나온 것이 웃돌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서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지연됐고 폭도 자꾸 줄어들었던 그래서 증시에 부담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는 CPI, 예.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이 아닌 헤드라인 CPI, 그리고 근원 CPI도 예상치에 부합됐습니다는 인플레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 시각에서는 탈피했다는 시각에서 월가에서는 이렇게 반영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아마 이 노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재무부가 많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그렇죠. 줄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네럴런이 이렇게 바이백 계획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안정시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5월 FOMC 회의에서도 예. 기준금리 변동보다도 이렇게 QT라든가 이런 쪽에 월별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MBS 같은 경우에도 국채 대투자에서 국채 대투자하면 금리를 안정시켰죠. 그렇죠. 이런 노력과 함께 사실은 오늘 4월 달에 CPI가 예상치에 부합됨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환영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했던 게 경우에서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도주가 빅테크에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근데 다행히 4월 CPI가 예상치 부합됨에 따라서 주도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각도에서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1.4%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한건이 되는 것은 이제 6월 점도표가 되겠죠. 예. 점도표가 되는데 6월 점도표가 12월 점도표의 중립금리가 4.6%, 그다음에 3월에도 똑같이 점도표가 4.6%.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향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측면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4월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CPI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거비가 5.5% 올라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CPI 불안 요인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6월 달에 기대하는 점도표상의 중립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것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4월 CPI에 예. 발표와 함께 6월 달, 7월 달 FOMC 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로 그래서 올해 두 차례 정도 저희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일일 비하는 사람 페드 인사조차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각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연초부터 두 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은 4월 CPI 발표와 함께 연내 금리 인하 파월 발언과 함께
예. 두 차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피벗에 기대가 새려서 저렇게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 지치 재강화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시사된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왜 예.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통화정책상의 기준금리의 웩도덕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한 상. 예. 이 회의 직전에 4월 CPI 발표 직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들이 먼저 피벗에 금리 인하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이렇게 비유로존 국가들, 예. 그게 스위스,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금리 인하돼서 유럽 내에서는 몸통에 해당되는 ECB가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이제 경제 성장률 때문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요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몸통에 해당되는 페드가 사실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4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됨에 따라서 미국도 연내에 피벗 이 얘기에 기대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가 이제는 전 세계가 금리 인하 피벗의 기대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세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의 모 대학 교수께서는 4월 달서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빠지면서 증시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지각을 했습니다는 지금 세계 증시는 아주 피벗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JP모건 MSCI 지수의 ACWI 이게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가장 정확한 지표인데요. 이 세계 주가 지수가 신흥국 올라가 비유럽권 올라가 유럽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죠.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지금 ACWI 세계 주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사실 4월 CPI와 관련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금융과 실물 간의 왜곡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심각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카오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의 카오스. 이게 이제 최근에 P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은 없겠다.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일괄대 기조로 해서 파월의 카오스가 좀 줄어드는 양상이고, 예.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카오스, 인트리스트 카오스도 줄어드는 양상이고, 그리고 마지막 카오스가 금융과 실물에 따르는 현상, 왜곡 현상인데요. 이게 시장이 이게 금융 사이드를 보면 분명히 오늘도 이제 GDP 애틀랜타 나우에 보면 4.2% 같은 것이 3.8% 다시 조정돼서 예. 이조차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3.8%는 굉장히 높거든요. 실물 경제는 지금 호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 사이드 보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단고장저니까 이건 침체란 말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 미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제닛 옐런 의장이 마이백에 서 단기채 금리를 많이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QT 규모 줄여, 그 다음에 MBS 재투자, 단기채 위주로, 그 다음에 단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단고장저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목을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 한때 이게 장단기간의 금리차, 단고장저, 단기금리가 장기금보다 높은 것이 이제 편차가 110bp까지 역전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예.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 5월 들어서 5월 FOMC 회의에는 2년물과 10년물 격차가 이게 50bp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어젯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4월 CPI 발표 이후에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사실 지금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를 동시에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40bp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년물은 4.34고 2년물은 4.74입니다. 그렇죠. 이걸 빼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딱 39 정도가 39 정도 납니다. 39.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왜곡 현상에 사실 시정됐다 하는 임계점에 들어가는 것이 40bp인데요. 예. 오늘은 39bp 내로 축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결국 세 가지 카오스 현상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파월 카오스 줄어들어. 금리 카오스 줄어들어. 그다음에 실물과 금융가의 따로 노는 카오스 줄어들어. 증시는 반영할 수밖에 없죠. 증시는 반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오늘 해석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왜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시각이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또 웹덕덕 경상에 의해서 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주가 지수가 전부 올라가는 거다. 신흥국, 유로존, 자 아시아 이렇게 해서 유럽은 좀 중국은 좀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는 예. 이런 요인에서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 3대 카오스 현상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장 분위기 속에서도 돌연 폭락한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밈 주식인데 자, 지난 이틀 동안 급격히 오르다가 오늘 갑자기 푹 꺼졌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죠? 카오스 현상이 해소될 때는 그것도 예. 세 가지 카오스에서는 전 주식이 다 동일하게 리스크 내에서는 사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종목 중에서는 아마 우리 사학기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아마 장중에 2% 가깝게 떨어졌고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오늘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 이상 가장 급등했는데요. 테슬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밈 주식이 폭락했던 것 이게 아마 종목에 있어서는 사실 그 가장 눈에 띄는 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밈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하면서 게임스톱과 AMC 같은 이런 종목인데요. 이건 투자 이론에서 밸류와 무관하거든요. 소문을 타고 되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2021년에도 밈 주식이 굉장히 환호를 보던 과정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포머족들 탔던 사람이 대단히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 들어서 밈 주식이 이번에 말고 이틀 전에 이렇게 각각 70% 50% 올라갈 때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CPI 발표 이후에 자 주도주가 사실 주도주가 바뀔 때 밈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빅테크에서 전통적 경기 민감주로 바뀌는 게 아니야. 다우지수 화랑서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CPI로 인해서 사실 피벗의 기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들이 다시 주도주 위치에 가는 거거든요. 좀 제자리 예.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민주식은 장중 한때 30% 정도 폭락하다.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다가 장마판에 좀 이렇게 반등해서 낙폭을 줄여서 한 18% 정도인가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시간에 의해서 한 6%께 넘게 떨어지는 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빅테크가 다시 주도주가 확실하게 부각되면 밈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CPI로 인해서 주도주가 빅테크로 바뀌지 않는다. 밈 주식 떨어졌다. 그러면 자, 다음에 밈 주식을 언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22일에 빅테크 업종에서 가장 상징격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도 오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어느덧 가까이 $93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946까지 올라갔네요. 예. 이게 천비대아가 될 것 같습니다. 천슬라가 아니라 천비대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엔비디아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여기 전향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익 실험과 함께 한 $800 가다가 저렇게 $800 가다가 많은 이렇게 하는데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서 혹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될 때는 민 주식은 다시 한번 빅테크가 주도지 위치가 확실하게 차지하니까 예. 민 주식은 2차 폭락하지 않겠느냐 아. 이런 것이 월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밸류가 무관한 이런 민 주식은 한국경제TV 이 방송에서는 사실 투자에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엔 미중 갈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을 날렸죠. 자, 바이든 대통령도
자, 이렇게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죠. 중국, 이게 경쟁이 아닌 지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자, 고관세 방침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 달 전서부터 이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보복가세 100%, 슈퍼 300일제에서 그렇죠. 100% 정도 이렇게 때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번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공화당, 다시 한번 말씀, 공화당은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트럼프 때 보호주의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민주당 색채대로 보호주의를 가는데 트럼프가 변절한 자유에서 보호주의로 변절한 것 대비해서는 사실 바이든이 민주당 정부가 자유주의로 비쳤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보호주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지금 쌍둥이 적자 이 문제가 국가 캐시플로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성장률보다는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죠. 근데 독특하게도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꼴이거든요. 그럼 무역 적자가 줄이면 재정 적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국채 이자를 갚으니 못 갚으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국가 채무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8%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미국의 국채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예. 이런 문제가 돼서 이게 사실은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한편으로서 일본 무역 적자 줄이고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 제2의 프라자 협정이 나오는 거고 예. 중국에 대해서 적자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첨단 기술 전쟁, 미국의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선 중국 때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수입의 7%.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품목별로 다릅니다는 상징적인 어떤 전기차 같은 거, 우리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이런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예.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회 거치느냐? 의회 거치지 않습니다. 이건 누차 말씀드리는 슈퍼 300일제로 하는 것은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행정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거치지 않는다. 방침하면 그대로 때려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중개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또 상징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트럼프 후보를 의식한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원래부터 이 보호주의, 이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쪽은 또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나 미국의 통상법을 연구하신 분은 예. 공화당은 자유주의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 측면에서 원래 보호주의 색채지 사실 그 트럼프만을 의식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색채는 My American Act에서 BB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색채거든요. 미국산 우선금융 원칙이죠. Buy American Act 이 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멀리 시간을 가면 스무트 허리법에 의해서 예. 사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전기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전기차는 100%, 반도체는 50%, 그다음에 hit돌이 같은 희귀품에 대해서도 25% 내지 50%다 때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급자족하기 위한 중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 아우타키 공급망이 확보해야 미국의 통상법이 232조를 자꾸 들고 있는데요. 정보 산업에 있어서는 플랫폼 정보 산업에서는 정보가 안 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라 지경학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정보가 안 봅니다. 우리 사실 무기 이런 것보다 모두 쏠 때 사람이 쏘지는 않거든요. 전부 컴퓨터에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란과의 이렇게 이스라엘과 있어 중동 전쟁 확대 이런 문제에서 다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 232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 갈 땐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공개 원칙 안 오면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BA 3종 세트에 의해서 결국 미국은 사실 글로벌보다는 아우타키 형체이다. 자급자족 형체로 간다. 예. 이런 것이 자급자족 체로 가니까 자 중국의 수입품, 한국의 수입품, 일본의 수입품 이런 것도 전부 미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조차 우리조차도 여기에
사실 반발하는 입장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뭐 미국 편향적인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도 이전 측면에서는 당초부터 우려해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도 지금 크게 당황하는 눈치인데요. 자, 앞으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다 이런 방침들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 시장을 통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1인 독재 체제가 있을 때 미국이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해서 100% 보복 관세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결국 경제 패권에 짓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여러 가지 인민들의 불안함 속에 1인 독재 체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 체제에 이렇게 기반이 악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한무라비 버전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용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가스오라는 원칙이 있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영어로 tick for tag, 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을 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tick for tag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용어는 한무라비 버전식 대응,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누의 새로운 명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 각도에서 이 원료는 2022년 자, 중국 몽전략, AI, 5G, 지금 다 나오죠. IoT, 고속전초, 전기차 요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예. 이번에 다 미국에서 관세를 고관세를 때렸던 저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모든 거에 들어가는 인프라 측면이 반도체입니다. 원래 제조업 2020 계획에서 내년도에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 이것도 미국의 원석이 샀는데요. 중국에서는 Tick for Tech 저기에서 반도체 작업률을 100%까지 올리겠다. 이번에 원칙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관심이 되는 것은 자, 미국이 고관세 가격 할증 정책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정책이 중국에서 온 Tick for Tech 전략이 위안화 절하 정책입니다. 위안화 절하면 자, 바로 수출액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어서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번진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고관세, 하이 테리프 텍스의 전쟁이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사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중간에 낀 우리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이 산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세계적 비중을 따라서 예. 미국이 아웃타키 할 때 한국을 가져가느냐, 협조를 거느냐, 그다음에 중국이 협조를 가느냐, 이 과정에서 사실 한국이 이렇게 중간자의 위치에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여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미기여인이 돼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보면 너무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이기 때문에 사실 위기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처럼 미중 간 대고 아직도 수출 비중이 중국의 23% 정도 차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가 분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외 정책상의 균형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관세 폭탄입니다. 그것도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폭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자 4월 CPI 때문에 나스닥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오르면 빅테크의 상징격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줘야죠. 근데 오늘 장중에 2%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도 100% 보복관세 때리면 예. 자, 테슬라는 불리하다. 왜냐? 친중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오늘 시점이죠? 예. 2% 가깝게 떨어졌죠. 오늘 나스닥이 1.4% 정도 올랐는데요. 그게 상대적으로 되게 큰 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친중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비중이 50% 이상일 땐 그게 미국 회사인 테슬라가 미국 회사라도 그건 상품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중국산입니다. 100% 때려.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자기의 수익 감소를 위해서 가격 할인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100% 보복관세 때려 하면 가격 할인 정책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원산지 우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러면 멕시코를 통해서 오지 않느냐. 그럼 원산지 우회 규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입 비중이 미국의 생산 비중이 많으면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때리면 테슬라가 올라가겠습니다는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우회 생산 하다 보니까
결국 100% 중국산에서 전기차 때리면 뭐냐? 때리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100% 보복가산 나왔을 때 중국의 CATL 비롯해서 중국의 주식이 어제 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죠. 그렇죠. 그 CATL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 타격. 근데 한국의 2차 전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석탄일 방송에서 이 문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CATL이 때려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측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화요일에 김치현 PD가 에코프로 주가가 한번 보여주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에코프로 준비했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걸 하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2차 전지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100% 보복관세에 때리는 한국의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모습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